생각해 볼게. 자, 그래서 이런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을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각한 현창아. 네? 우리 얘네들 있잖아.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띠나? 양성자 플러스요. 중성자는? 없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오, 굿. 그런데 지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왜 놀라시지? 그렇게 알길래 놀랐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너네들 기억할 거 뭐냐면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 숫자를 보고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걸 기억해야죠. 그럼 이제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야. 반대니까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그들은 무조건 뭐라는 거야? 중성. 그래서 머릿속에서 기억할 거 모든 원자라고 쓰여지는 입자는 바로 뭐라고요? 중성이라고요. 그래서 원자는 중성이다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거기다가 이들의 질량의 비율이 나오죠. 진짜 질량을 외우는 거는 뭐 외워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애가 화학을 외우는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질량이 아니라 이들의 대략적인 질량의 비율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양성자나 이 새끼가 화학 외우는 과목이라고 했어. 너 죽었어. 씨가. 자, 그러면 질량의 비율은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양성자도 가볍고 전자도 가볍고 중성자도 가볍잖아. 근데 지들끼리는 어떻다는 거야? 그래도 차이가 꽤 난다는 거죠. 그럼 이들 중에 제일 가벼워서 막 바람만 불면 휙휙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바로? 그렇지. 그럼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했어. 그럼 양성자랑 전자의 질량보다 얼마나 무겁다고요? 1838 오! 와우! 까비? 좋아. 그럼 양성자라면 1836이죠. 중성자가 1838.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할 때 전자의 질량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이 차이 나잖아요. 이거 사실 1점 얼마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우리는 어떻다라고 보는 거야? 같다. 자, 이거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어떻다고요? 같다. 그러다 보니까야 뭐냐?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라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 어머나 그러면요 질량수는요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질량수라고 하는 건 원자들 간의 질량의 비율이잖아요. 호은아 그럼 질량수는 우리 어떻게 구하는 게 질량수니?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그렇지.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뭐를 더하게 하는 거야?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게 하는 게 바로 뭐야? 질량수라고 하는 거죠. 어머나.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너네들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죠. 자, 누구야? 자, X로 원자 번호 1번이죠? 그럼 일자를 어디다 써야 돼? 왼쪽 아래. 그렇지. 여기 일자가 써 있으면 얘네들은 원자 번호고요. 얘들이 갖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응? 어머나. 그러면 요쪽 위에다가 쓰는 숫자가 있죠. 얘가 바로 뭐야? 중성자 개수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질량수죠. 그럼 수소는 똑같은 수소인데 질량수가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3짜리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지식으로 머릿속에다 넣을 거야. 자, 현창아 이렇게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뭐라고 하죠? 동의 원소요. 오케이, 동위 원소라고 하죠. 어머나. 그럼 수소의 동위 원소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는 건 화학적 지식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뭐까지 들어갈 거냐? 헬륨까지. 헬륨도 아예 외워버리는 거야. 헬륨은 동위 원소가 2가지가 있어요. 질량수가 3짜리랑 얼마짜리? 4짜리. 어허! 그러니까 너네 봐봐. 이게 이제 우리 질량수는 이 원자 번호가 3번을 넣어가면 되게 이제 커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원자 번호 1번과 2번은 질량수가 1, 2, 3 그리고 3, 4 이렇게 3종류랑 2종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양성자 수가 수소끼리는 전부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뭐가 다르다고요? 중성자의 개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위원소라고 말하죠. 현창아, 네? 와이 더워? 어디? 뭐? 이거 안 했다고? 그 오른쪽에.
뭐라 못 보더라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세상 주쪽 날 뻔했네요. 야 저거 저렇게 되면 양성자가 4개인데 막 질량수 4개면 막 중성자 없어. 야씨 플러스들끼리 그 안에서 막 허그하고 있는 거야? 그거 큰일 나죠. 우리 플러스 사이에 중성자가 있는 이유가 뭐야? 플러스들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들을 밀어내는 걸 완충시키려고 중성자가 끼어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위원소의 정의를 한번 써봐요. 준규야 동위원소란 뭐는 갖고 뭐가 다른 애가 동위원소라고 알고 있어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그렇지. 양성자 수는 같고 야 글씨 쓰기 싫어 어떡하지? 중성자 수는 다른 원소죠. 그런데 우리 조금 아까 양성자랑 원자 번호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원자인데 번호는 같아. 거기서 뭐가 달라? 질량수가 달라. 이런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거야? 동위원소라고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동위원소를 보면요. 헬륨은 얘네들 보면 중성자 하나짜리도 있네. 그리고 헬륨 중성자 2개죠.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요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계속 우리 전부 다 전자를 배우는 거란 말이야. 전자 배치를 가지고 반지름도 따지고 얘네들 이온 에너지도 따지고 다 따진단 말이야. 오비탈도 전부 다 전자 배치죠. 그러면 이런 전자라고 하는 게 뭐를 결정하는 거니? 자 분명히 우리 동위원소는요. 양성자 수가 같은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는 양성자 수가 똑같다는 거는 그거와 함께 조금 아까 했던 말 모든 원자는 중성이었단 말이죠. 그럼 중성이라는 거는 양성자의 개수랑 무엇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야?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죠. 헐, 그럼 여기는 그 어디도 전자의 개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전자의 개수는 무조건 뭐하고 똑같다고요? 양성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전부 다 수소는 하나, 헬륨은 몇 개? 2개. 그러니까 우리 물어볼 때 야, 탄소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니까 전자는 몇 개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럼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니까 6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다? 6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세 번째에서 요거는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요. 도대체 이 얘네들은 또 뭔가가 같으니 자 양성자 같으면 전자수가 같은 거죠. 그런데 전자수가 같다라고 안 하고 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죠. 자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쟤 뭐야 쟤 지금? 죽지마. 아니 좀 이따 죽을 것 같아. 그 동위원소는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학적 성질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 성질은 어떻다고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니? 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지만 얘네들을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숫자로 표현하는 게 물리적 성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끓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화학에서 배운단 말이죠. 그냥 물에 끓는 점 몇 도시야? 100도씨. 그러면 물에 끓는 점을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 성질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뭐야? 물리적 성질입니다. 아이씨 그럼 아시고. 그러니까 그럼 화학적 성질이 뭐니? 얘네들은 말로 표현하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물은 맛있다. 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소 같은 거 한다면 수소는 폭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수소의 화학적 성질이라는 거죠. 염소 기체는 마시면 죽는다. 뭐 이런 것들. 염소 죽구나. 네, 염소 흡입하면 죽습니다. 할로젠에 있는 F2CL2, Br2, I2는 전부 다 흡입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뭐라는 거야? 화학적 성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깊은 내용이 아니라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라는 말, 같다라는 말은 별것도 아닌데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라는 거죠. 어머나, 그럼 그 옆에 보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자, 알루미늄 거기에 왼쪽 아래에 13, 여기에 27 이렇게 써있죠. 그럼 우리 이걸 보고 얘들이 양성자 개수 알 수 있죠. 자, 얘들이 양성자가 몇 개인가요? 그렇지. 중성자는요? 14개. 그렇죠. 그럼 전자는 몇 개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3 플러스 어머 이온이다. 허근아 양이온은요 전자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잃은 거. 그럼 쟤는 몇 개 잃은 거야? 3개. 그렇지. 그러니까 저렇게 써있다면 전자는 13개에서 몇 개를
이런 거다. 3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자는 몇 개여야 돼? 10개.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열심히 연습했지만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 보호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 283. 굿잡. 그럼 얘는 K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 L 껍질에 8.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8개 들어가 있죠. 그럼 M 껍질에 3개. 오케이. 그래서 283이죠. 그런데 얘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 뭘로 변해? 28로 변하죠. 너 꺼져. 왜냐면 몇 개가 있으면 안정하니까? 8개가 있으면 안정하니까. 그러면 호근아 F9번 전자 배치 어떻게 되죠? 7. 7. 성주야 산소 원자번호 몇 번이야? 8번. 오케이. 그럼 얘 전자 배치는? 2요. 굿잡. 잘 기억하고 있네. 자, 나트륨 볼까요? 현창아,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11번? 11번. 그렇지. 얘 전자 배치는? 2, 8, 1. 굿잡. 마그네슘. 너무 뻔한 거 계속하고 있나? 자, 황 한번 해볼까요? 승규야, 황은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생각. 그 위에서 지금 세고 있는 중이야? 네. 세봐. 그럼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6번이요. 그렇죠. 16번이죠. 그럼 얘는 K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죠? 2개. L 껍질에, 8. M 껍질에. 6.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28, 이렇게 말하려고요. 간단하게. 뭐야. 자, 염수로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7. 그래서 전자 배치는 287. 굿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게 별것도 아닌 이런 전자 배치들은 전자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자들은 전자가 양성자수 번호하고 똑같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다 읽었을 거라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이죠. 여러분,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전기전도성. 그러니까 금속은 어떤 성질이 굉장히 강하니? 라고 하면 전기가 제일 잘 통하죠. 그래서 자, 금속의 성질을 우리가 4가지로 너네들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금속은 뭐가 잘 통하고요? 전기가 잘 통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전기전도성. 그리고 금속은 뭐가 잘 통하나요? 열이 잘 통하죠? 열전도성이 크죠? 그 다음에 금속은 무르기 때문에야. 자, 요거 까먹으면 안 돼. 정수, 금속에 연전선밖에 생각이 연전에다가 열전도 생각해봐. 연전, 열전. 연전열. 나중에 저게 뭔지 몰라. 저 새끼 열성이라고 쓴다 또. 자,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야. 그러니까 앞잡다면 전성, 연성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전성은 뭘 가지고 전성이라고 그래? 펴지는 펼전자죠. 그런데 이렇게 펴지는 게 뭐니? 충격가 있어. 망치로 내가 얘를 때리면 어떻게 돼? 펴져요. 아니 부러져요. 깨지죠. 망치로 얘를 때리면. 그런데 집에 있는 너네들의 돌반들을 갖다가 망치로 빵빵빵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마한테 깨지죠. 그렇죠. 엄마한테 깨지죠. 그 돌반지를 깨가지고 진짜 이건이요. 나 폰 샀어. 오. 어제 개봉했습니다. 4년 만에 바꿨어. 자, 근데 이제 돌반지를 갖다가 망치로 이걸로 해도 돼. 이걸로 빵빵빵빵 때렸어. 그러면 얘는 펴지죠. 깨지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이유가 뭐니? 자, 금속은 무르다가 성질이야, 단단하다가 성질이야. 무르다. 그럼요. 금속은 무르기 때문에 전성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전자 퍼짐성이 좋아. 연성은 길게. 그렇지. 그렇죠. 이런 말이 되게 어렵잖아.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만든 말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전성의 앞에 표심성의 앞에. 그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게 애기들일 때는 펴짓는 성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초딩 때는. 그런데 너네 기가 배웠잖아. 거기에 뭐라고 나와? 전성, 연성이라고 나오죠.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배웠니? 안 배웠어. 그럼 저희- 2학기 때 나오나 봐. 저희는 2학년 동안은 계속 가정만 해요. 저는 배웠어요. 니네 나왔어?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배울 때 저런 걸 배운단 말이야.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우리는 금속은 되게 딱딱하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중학교 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금속들은 합금이라는 거죠. 그러나 과학 시간에 배우는 금속은 순수한 금속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금속은 무르다라고 하는 거 까먹으면 안 돼. 무르기 때문에 연성과 전성이 있죠. 자, 그럼 이건 성질이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금속을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그럼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것만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 어머. 그럼 원자과 전자가 한 개야. 그러니까 1 플러스. 두 개면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세 개면 3 플러스죠. 그런데 단 여기서 누구 빼고? 수소 빼고.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지만 걔는 비금속이죠. 그 다음에 세 개에서 붕소 빼고. 야, 이렇게 쓰니까 되게 불편하네. 자,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단 H와 붕소 빼고.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하는 거 이름으로도 구별하죠. 자, 금속은 이름 끝에 뭐뭐뭐로 끝나는 거. 그렇지. 이름 끝에 리움튬슘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건 바로 금속이죠. 단 이름 붙일 때 실수한 거 바로 누구? 헬리움. 에이, 수는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렇고 헬리움은 분명히 처음에 금속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샤끼리 알고 보니 시체인데 어떻게 금속이라 생각해요? 아이 그런 건 이제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처음에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와 최외각 전자가 그래서 구별을 하는 거야. 바깥쪽에 얘는 K-콘트 전자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금속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왜냐면 지금은 아는 게 되게 많지만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별로 아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금속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비금속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헬륨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반대로 야 그럼 비금속은 뭐야? 성질이 당연히 이런 성질이 없는 거죠. 물론 비금속에서 전기가 하나도 안 통하는 건 아니죠. 유일하게 비금속 중에 전기가 흐르는 건 바로 누가 있어? 탄소. 탄소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 탄소는 되게 많잖아. 석영. 아니지. 흑연 그렇지. 유일하게 비금속 중에서 전류가 흐르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흑연이라는 거죠. 물론 반도체 이런 거 빼고 반도체는 특수한 경우만 흐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그럼 비금속이라고 하는 건 예외 필요 없고요. 원자과 전자도 필요 없어. 자, 바로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비금속은요. 말 끝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뭐로 끝나는 걸 비금속이라고? 소로 끝나는 건 비금속을 의미하는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 배울 때는 갑자기 야 나트륨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렇게 물으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자로 끝나는 건 100%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거든요. 비금속은 모두 소자로 끝난다가 아니야. 소자로 끝나는 건 비금속이다죠. 오케이? 저 손가락 자른다 들었어. 저 새끼 뭐지? 완전 나쁜 새끼인데? 진짜로 잘라줘. 이제 한번 잘라줘? 아니요, 웃어. 자, 그 밑에 거는 테스트. 여기는 차례 내가 다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한 거잖아요. 1번 주기율표부터 7번까지. 이건 다음 시간에 시험이고요.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네.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원소기호와 이온이 나오지만 이거는 다 안다는 전제 하로 테스트. 괜찮아. 사실 화학 뭐 모르는데 저 새끼 봐라.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까지야. 왜 패스하냐면요. 이미 너네들은 알 거는 다 알아. 이걸 다 몰라서 상관없어. 나중에 또 내가 물어봤는데 이제 대답 못하면 그때 가서 시험 봅니다. 4쪽, 5쪽 이런 거 다 패스할 거고요. 5쪽에 제일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어의 셈씨. 자, 셈이 뭐야? 셈 숫자죠? 승규야, 혹시 그리스어 숫자 외운 적 있어요? 우리 외울 거예요. 별걸 다 하죠. 근데 이거 외워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리가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한 번도 안 써. 메테이는요? 그때 하고 쓴 적이 없어요. 그치.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메탄. 그거 하려면 10개를 외워요, 근데. 네. 뒤에 왜냐면, 다른 데는 쓰지도 않았어요. 자기 안 쓰죠. 지금 봐, 이게 원래 우리 탄소화합물이 화학이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니네 교육과정에서 그게 빠진 거야. 아이고. 근데 외워두세요.
나중에 대학 가면 다 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 그런 건 상식이지. 그리고 야씨 우리 이 화학은요 그리스어를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어의 숫자예요. 숫자 셈씨는 말 앞에 메타 거시기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는 뭔가가 몇 개 있다는 뜻. 하나 있다는 뜻이죠. 이건 그냥 외울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몇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1을 다시 10부터 한번 써볼까 10까지? 현창아 2는 뭐야 2? 와. 자 우리 저기 저기 아니고. 아니고 이런 걸 벌써 까먹은 거야? 큰일 났네. 1, 2, 3, 4를 까먹다니. 아하. 오래돼가지고 성주야. 저 새끼 어떻게 생각해? 보여주자 보여주자. 뭐야. 자 성주야. 그리스어 2 뭐야 2? 평소에 모르는 에타. 알잖아. 봐봐. 호구나 3 뭐야 3? 부럽다. 브로파. 그 다음에 동우야 4는 뭐야? 비타. 비우타. 승규야 너 5 알 것 같아. 자 오각형 영어로 뭐야? 그렇지 펜타곤이죠. 그 앞에 펜타가 5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스어는요 영어의 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는 그리스어가 끼어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창아 기회. 자 육각형 6. 핵산가? 오 굿자. 육각형은 헥사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헥사. 그 다음에 7은 좀 어렵죠. 7은 혹시 성주야 기억해? 오! 야씨! 이거 현창이. 지금 2를 모르고 지금 7을 하는 거야? 와, 헥타는 사실 주변에서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동고등학교 동아리에 헥타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일곱 명. 진짜 있어요. 내가 볼 때 맨 초창기 인원이 7명이지 않을까. 어디예요? 보문고등학교. 아. 진짜 있어요. 애들이 내가 이거 생각했는데 저희 학교 있어요. 네, 그래서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8, 5, 타. 그래서 8이 들어가는 숫자는 엄청 많죠. 일단 화학에서 나오는 거 5, 태, 규칙. 그 다음에 8음계가 영어로 뭐야? 옥타브. 문어는 영어로 뭐죠? 옥토퍼스. 그게 전부 다 뭐가 연결된 거야? 8. 그 다음에 9는 뭐야? 9. 노나. 그렇지. 10은 다 아는 거 영어 단어. 그렇지. 데카. 10년.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럼 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했던 거. 바로 그거밖에 없죠. 1, 2, 3, 4밖에 안 써요. 예전엔 이걸 다 썼죠. 근데 지금은 안 쓰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메타라고 하는 걸 도대체 이 1이라는 걸 어디다 써먹니? 물질 이름에서 탄소의 개수가 하나면 무조건 이름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메타로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ANE를 붙이면 이름 너네 아는 거 나오죠? 오케이, 메세인이죠. 자, 또 물어볼까? 성주야, 메세인의 화학식이 뭐야? CH4. 오, 굿잡! 그러면 C가 3개고 뒤에 ANE로 이렇게 끝나면 이건 프로페인. 그럼 프로페인은 혹은나 화학식이 뭐예요? CH. 지랄하고. 자, 프로파라고 부르면 탄소는 꼭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C3. 그럼 H는 몇 개죠? A. 8. 영어로 말해서 내가 못 알아듣었나? 그 다음에 C가 4개로 시작하는 뷰타에다가 ANE를 붙이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뷰테인이 되죠? 동호야, 뷰테인은 화학식이 뭐죠? C4 H10. 오케이. 그럼 봐봐. 지금 얘네들은요, 뭔가 공통점이 있죠. 자, 탄소의 개수가 하나, 수소가 4개. 3개, 8개, 4개, 10개. 이렇게 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죠. 자, 그런데 말 끝에 자, 이거 똑같은 거야? 뒤에 AN으로 끝났어요. 그럼 말 끝에 AN으로 끝나는 건 탄소와의 관계식이 성립하죠. 자, 탄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 수소의 개수는 그것의 2배에다가 더하기 이만큼 들어가죠. 그러니까 메테인 CH4를 그냥 외워도 되지만 이들의 이름이 왜 메테인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아하, 그럼 여기 2배에다 더하기구나. 그럼 덩달아 뭐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사실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은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에테인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얘네들은 있는 물질입니다. 그럼 에테인은 화학식이 뭐니? 라고 한다면 현창아, 에테인의 화학식은 뭐죠?
C2, H6. 굿잡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였나요? 얘네들 알코올 만들기 이렇게 들어가죠. 자, 중성 알코올은 말 끝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죠. 자, 또 오랜만에 성주야, 하이드록시는 C. 이거 이거 한 기억이 있긴 있어요. 아, 그죠. 기억만 있죠. 하면서 보고 해야겠다. 하이드록시가 뭐야? 하이드로젠과 옥시젠. 그렇죠. 아. OH죠. 그럼 승규야 혹시 카복시산 알아요? 카복시기. 몰라도 괜찮아. 이제부터 하면 돼. 카복시산 뭐예요? COH. 굿. 현창아 기억했어? 아니요? 야. 우리 이제 현창이 집에 보내지 말자. 아니 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 자,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끄트머리에 OH가 붙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온화가 됐다면 수산화라고 읽었겠죠? 그런데 알코올은 이온화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OH가 붙어. 근데 알코올은 그 여기다 갖다 OH를 붙일 수 없죠. 왜냐하면 결합선수가 나오죠. 승규야, 탄소는 결합선이 몇 줄이죠? 몇 줄이죠? 몇 줄일까? 결합선이 몇 줄일까? 자, 결합선 따지는 거 졸라 쉽죠. 수, 리, 배, B, C, N, O, F, N이. 자, 얘네 결합선 어떻게 따지나요? 1 플러스니까 한 줄, 2 플러스니까 두 줄, 3 플러스니까 세 줄, 4 플러스니까 네 줄. 여기는 3 마이너스니까 세 줄, 2 마이너스니까 두 줄, 1 마이너스니까 한 줄. 결합선수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결합선의 수는 그들의 뭐가 똑같다고요? 이온하고 똑같다고요. 헐, 그럼 봐봐. 아니 여기다가 OH만 붙이는 거 불가능. 왜냐하면 C는요 지금 이미 결합선이 몇 줄이 있는 거야? 네 줄이 꽉 차 있는 이런 거죠. 그냥 OH를 갖다 붙일 수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가자 씨. 이렇게 떼어내고 그 자리에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붙일 때는 뭐를 떼고 H. 그렇지. H를 떼내고 그 자리에 뭐를 붙인다고요? OH를 붙이는 게 알코올. 이런 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H 하나 떨어져 나갔네. H 4개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그리고 뒤에다가 뭘 붙이는 거야? OH를 붙이죠. 어머, 그럼 이름은 어떻게 되나? 자, 이름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 여기 잠깐 볼까요, 여러분? 메테인에다가 H 하나 뗀 대신 뒤에 E 떼죠. 그리고 알코올을 그렇지 OL을 붙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메탄올. 그러면 이름이나 식이나 만드는 방법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메탄올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에탄올도 바꿔볼까요? 그럼 같은 원리에 의거해서 에탄올 뭐야 H 하나 떼야 되잖아. 그럼 H 몇 개 남아요? 5개. 그리고 뒤에다 뭘 붙이는 거야? OH를 붙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에탄올.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에탄올과 메탄올만 다룹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만 다룬다 하더라도 나머지도 다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벌레 있어요? 네? 아니. 오늘 벌레 좀 없지. 문 닫아놨어 계속. 이 벌레가 저 쓰레기통에 생기는 거거든. 우리 쓰레기통에 자꾸 먹을 걸 버려가지고. 누가 버릴까? 먹고 남는 걸 버리는 거지. 누가 버릴까? 저는 아니에요. 전 학원에서 뭘 먹지 않거든요. 네, 애들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밖에 있다 쓰레기를 2층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왜 여기 노란 이렇게 자켓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무르나 양형 차게. 그분들이 저기 앉아서 쉬시거든. 그 쓰레기통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버리셔. 물 드시고 버리고. 내가 버리지 말라고 맨날 그거 붙여놓고 봤지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며칠 전에도 막 날파리가 막 창궐을 했더라고. 내가 월화수 안 오고 목요일 날 왔더니 하고
아,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드는구나. 쓰레기통 없앨라. 근데 그럼 이제 바닥에 물이지. 에이, 그러진 않겠지. 그러면 그건 진짜 그건 아니지. 그럼 나 진짜 나 저기 도피아에 신고한다. 도피아에서 앉을 자리 마련하라고. 근데 사실 사람을 고용하면 쉴 공간을 함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잖아. 자, 뭐 여하튼 그건 그거고요. 그렇게 해서 에탄올과 메탄올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거는 시험이에요. 그리스도의 셈치 1부터 10까지 외우시고요. 이런 건 그냥 상식이에요. 화학에서 쓰든 안 쓰든. 오케이? 현창아 상식을 자꾸 뭘 하면 안 돼. 좀 몰상식 되는 거 알지? 여기서 까먹은 줄다 알아요. 아우! 저 뭐야 저 자신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 보면요. 화학 방식 만들기는 예. 패스. 일단 패스할게요. 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걸. 여기는 이거 다 안 할 거고요.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니네들 하도 아는 게 없으니까 여기부터 다 하는 거고요. 뭐 지금도 아는 게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요. 자, 바로 10쪽으로 건너갑니다. 왜요? 왜요냐고요? 이제 책 순서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책 순서대로 하는 거죠. 좋네요. 자, 우리 학원의 1단원은 왜 이래? 화학 일단 테이프를 묶인겨 지금? 네? 왜 테이프를 왜 묶어놨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 공부 노트. 뭐야 이거 공부 노트가 있는 거야? 에이. 있어요 저는? 저는 없는데요? 저희 없어요. 잡진 줄 알았는데. 저희 없어요. 그게 공부 노트 아니야 그거? 이게 답지예요. 합친데요. 야, 너 이거 무슨 아니야? 모르겠어요. 없는데요? 이거 한 3, 4주쯤 전에 산 거라서. 없습니다. 그냥, 와스피. 와, 되게 좋은데 그냥 노트야. 네. 그럼 오, 사실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수학 풀 때 써. 자, 방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와. 그래서 이제 우리 맨 첫 단원이 뭐야?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보니까 문제 개수가 토탈 개수가 써 있더라고. 595에. 그러면 이제 반월임에서 600문제. 우리 이제 600문제를 풀 거예요. 와 신난다. 우와. 신나죠. 그래서 이제 맨 앞에 1단원부터 쭉 나갑니다. 그럼 1단원은 사실 화학을 할 때, 이거야말로 화학에서 외우는 것들이 나오죠. 에이. 화학과 우리 생활. 그런데 이 화학과 우리 생활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쉬운 내용의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외울 게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쉬워도 여기서 틀리는 병신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도덕 같은. 이거 너네 중간고사 그리고 수능에요 100%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화학이야 그러지만 여기에서 틀리면 그건 진짜 화학 접어야죠. 그런데 틀리는 것들이 있다. 꼭 있다는 거죠. 왜? 쉽다고 공부를 안 하세요. 이런 도덕 같은. 그죠. 이게 싫어요 싫어. 고2들 막 시험 전날 하겠다고 막 밀어놔. 아니. 그리고 그냥 시험 들어가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 석파하는 애들은 내가 하도 뭐라고 지랄을 하니까 이제 먼저 공부하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여기 채우고 또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이제 제목으로 우리 생활 속의 화학이란 말이죠. 화학과 우리 생활. 그렇다면 화학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건데요. 화학이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죠. 의, 식주야. 주, 약. 이렇게 네 가지. 안 펴져서 붙습니다. 의, 식, 주, 약. 이렇게 네 가지야. 헐, 그래? 그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당연히 안 나와, 씨. 당연히 먹는 거지. 식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네,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아 그렇네요. 자, 의, 식, 주, 약에서 식인데요. 헐. 그럼 이건 뭐야?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볼까? 순규야,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야? 그 가스 말고 염소가스 뭐지? 그지. 염소가스, 독가스. 프리차. 아니. 사고래요. 아닌가? 아 그냥. 학원 이름이 프리치야? 네. 그렇게 외워. 야, 나도 모르는 걸.
아이들 막 JJ 톰슨 막 이렇게 외우던데 막 원래 야. 뭐예요? 원래 뭐예요? 톰슨 이름이 앞에가 이제 몰라? 조진가? 아니 진짜 나 이거 찾아볼게. 제이가 조지예요. 나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럴 수 하고 있어. 면허를 하고 있는. 하버 오 진짜 프리치 하버야. 와. 이야. 이름까지 나 이제 못 외운다 씨. 내 사람 이름 못 외워. 와 프리치 하버 오 맞습니다 하버. 진짜 프리치 나 까먹었네 씨. 내가 제일 못 외우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플로렘이라네. 그 하나 떼어낸 거 뭐야? 그래핀 떼어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맨날 외워도 맨날 까먹어. 아니 얘네들 외워본 적 없죠? 안 나오니까 괜찮아. 혹시 기억하냐? 아니요. 누구예요? 몰라. 아니 노벨상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 내가 젊을 때 노벨상을 받았어 봐. 한 번도 확 기억했을 건데. 근데 늙어서 노벨상을 받아서 기억을 못해. 얘네들이 내 나이쯤 되면 무슨 말인가 알아. 새로운 내용이 입력이 되질 않아요. 너무 슬프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뭐야? 식량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맨 처음에는 뭐 어쩌고 다 설명을 하지만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바로 뭐를 대량 합성한 거야? 암모니. 화학 비료를 대량 합성. 자, 화학 비료를 대량 합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량 합성한 거 바로 암모니아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암모니아는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는데 도대체 이거를 프리츠 하버가 만들고 노벨상을 받았다잖아. 도대체 이게 어려운 건가? 라는 거죠. 그냥 보면 이런 것들은 되게 쉬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화학투에 가면요. 우리는 화살표를 이런 거만 하잖아. 그럼 뒷파트에서 뭘 배웠냐면 짠짠짠짠짠짠 그렇지. 가역 반응을 배웠단 말이죠. 이렇게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이런 반응은요. 역반응이 졸라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기만 하면 부서지는 거야.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화학적으로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대량 합성하는 것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사실 이론적으로 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압력을 높이는 거야. 두 번째 온도는 사실은 낮추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온도로 보면 200도, 300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얘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이고. 그러니까 이제 화학투에 가면 온도를 낮출수록 압력을 높일수록이야. 근데 이 압력이 문제가 된 거야. 압력을 도대체 얼마나 높이면 이라는 거지. 100기압, 200기압 이거보다 더 높여야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300, 400기압이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300기압, 400기압을 만드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 용기가 필요하잖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근데 이것도 1900년대 초반에 저거를 하버가 실험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강철관에다가 거기다 이제 촉매 같은 거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강철관의 두께가 그 기압을 견디려면 엄청나다는 거죠. 이런 거 그냥 이제 이건 번외지만 뭐가 있냐면 너네 아까 메테인하고 프로페인, 뷰테인 있잖아요. 그럼 메테인은 땡땡 G잖아요. 자, 메테인은 LNG, LPG야. NG. LNG죠. 프로페인과 뷰테인은 P. LPG죠. 근데 봐. 니네들한테는 이런 게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LPG라고 하는 건 C3H8하고 C4H10이야. 그리고 LNG는요. 얘네들은 CH4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을 구별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이들을 쉽게 액체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이제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 탄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분자량이 커지죠? 분자량이 커지면 만유 인력이 커지죠? 즉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끓는 점은 얘는 마이너스 164도야.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2도고요. 얘는 마이너스 0.5도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현재 상호에서 기체란 말이야. 그럼 그 기체 상태로 저장을 하기엔 너무 부피가 크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저장할 때는 압축해서
압력을 가해서 압축돼서 뭘로 만들어야 돼? 액체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얘네들은 압축할 만한 온도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가 쉽니? 운송이 되게 쉬운 거야. LPG는. 그런데 이 LNG는요. 영하 164도가 끓는 점이야. 그럼 이거는 압력을 엄청나게 가해야 이들이 뭘로 변한다는 거야? 액체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액체로 공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액체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도시가스 쓰잖아요. 근데 도시가스는 액체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저쪽에 도시가스 회사가 있어. 저희 강 쪽에 거기부터 땅 파고 관으로 공급이 되는 거야. 돈 많이 들었겠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름이 도시가스인 거야. 도시에만 갈 수 있어서. 이게 설치 비용이 보통 이제 한 건물에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때 500만 원 이상이 든대. 그걸 설치하는데. 근데 이제 아파트는 하나 건물에 사람이 많이 살잖아. 그럼 그걸 다 나눠서 낸 거야, 이미. 아파트 지을 때. 그런데 시골은 여기 집 하나? 저기 한 100m쯤 떨어져서 집 하나. 실제로 우리 동네가 그러니까. 우리 시골 동네가. 그럼 그 설치 비용을 집 하나하나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시골에 쓸 수가 없는 거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할 때 도시가스, 시골가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운반과 저장이 쉽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LPG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긴 얘네들도 압력을 가야 되잖아. 그럼 압력을 가는 그 견디는 용기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버가 했다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대량으로 생산하는 걸 성공했다는 거죠. 얘를 합성했기 때문에 노벨상 탄 거야. 절대로 비료 만든 거 아니다. 하버 비료 안 만들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어렵게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면 암모니아는 그 다음은 쉽죠. 쉽게 비료를 만들죠. 그럼 비료값이 어떻게 돼? 싸지겠죠. 그럼 비료값이 싸니까 뭐 밀밭에다 막 쭉쭉 뿌려갖고 그 다음 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쑥쑥 자라죠. 그럼 밀이 쑥쑥 자르는 밀가루 값이 싸고 빵값이 싸지죠. 그래서야 빵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빵값이 싸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상 탄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내가 이제 여기까지 가는 이유가 뭐야? 얘는 공기잖아. 공기 중에 78%죠. 공기를 가지고 뭐까지 만들었어? 빵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공기로 빵을 만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 바로 하버를 일컫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배경 지식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가 얘네들은 왜 그럼 이걸 비료를 만들면 식물이 쑥쑥 자라니? 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바로 어떤 거야? 질소 성분이죠. 그럼 이런 질소 성분은 너네도 이제 중2 아직 생물 시험 안 봤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건 3대 영양소인데 이 중에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몸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백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지. 질소가 있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단백질. 그것의 기본이 바로 질소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야. 공기 중에 질소 겁나 많아요. 78%야. 여기 널린 게 질소죠. 근데 문제는 얘가 몇 중결합이야? 3중결합. 이거를 끊어야 사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사람 절대로 저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번개 쳐야죠. 번개가 빠방빠방 치면 얘랑 산소랑 막 반응해요. 그래서 막 NO2 막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비가 내리면 걔가 비에 녹아서 제일 싼 비가 내리는 거야. 걔가 땅에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번개가 그렇게 많이 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자연 말고 동물, 이 동물, 식물은 절대로 이걸 직접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항상 부족한 거죠. 자, 이런 배경 지식은 그런 거고요. 그런 건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와. 그것이 나오는 건 생물. 우리 화학에서는 하버, 식량 문제 해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의식주에서 의가 나온단 말이죠. 자, 의는 뭐야? 의. 선물. 그렇지. 옷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도 천연과 화학 섬유가 있단 말이야. 그럼 천연 섬유라고 하는 건 우리 자연에서 얻어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도 동물과 식물로 나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우리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죠.
그거야말로 기가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어이구 그럼 천연섬유는 면, 마, 대마 대- 맞잖아요. 그게 어떻게 섬이라고요? 아 맞잖아 대마로. 자, 면이나 마나 선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거기다가 또 우리 동물로 들어가는 거, 울, 그렇지, 견, 비단, 실크, 꿀, 모,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혈육. 아, 다 똑같은 거야? 알죠? 영원히 안 끓이냐죠? 손 시려. 손 시려. 씨.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나 지금 손가락 치면 미칠 것 같아. 소정님 나 며칠 전에 산삼 먹었는데, 씨. 산삼 산삼의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나나 봐. 얼마예요? 비싸. 5뿌리에 50만 원이래. 얼마 한 거? 얇은 거. 왜 키운 거 있잖아. 장내삼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맛있어. 저희는 산삼 종류 몰라요. 이게 20년 키웠대는데. 그래서 진짜 비싸가지고 거기 막 줄기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고 아무리 씹어도 씹히지가 않아. 껌이 됐어. 뱉었어. 도저히 못 삼키겠다고. 너무 비싸니까. 아니 원래 다 먹는 거래.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다 먹는 거래. 근데 얘가 좀 5월 달쯤에 먹으면 그나마 이파리가 씹힐 것 같은 거 아니? 이제 줄기가 부러뜨려 부러지는 거야. 나무잖아. 나 인삼 냄새가 나더라. 어떡해. 그래도 못 버리고 비싸니까. 이거 10,000원어치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나무 먹을만해요. 아니 그니까 씹어 먹었는데 삼키질 못하겠어. 약 삼키듯이. 그러니까 삼키면 나오겠지. 이게 셀룰로스라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내가 어릴 때 같았으면 다 먹었을 텐데.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화교 갔다 오면 배가 고프잖아. 그럼 니네는 배고프면 냉장고 문 열면 뭐가 있잖아. 우리 냉장고가 없잖아. 그럼 이제 뒷곁에 가면 앵두나무가 있단 말이야. 배고프니까 앵두를 그냥 막 따먹지. 씻다 이겠지 않아. 배가 어느 정도 차면 그때부터 씨를 뱉는 거야.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다 실화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옷 볼까요? 그럼 아까 한 얘기가 뭐냐면 천연섬유는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재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네들은 가격이 어떻다는 거야? 비싸다. 비싸죠. 그렇다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추운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천연섬유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비싼데 좋은 점도 있죠. 특히 천연섬유 중에 면이 제일 좋은 게 뭐야? 수분 흡수성이 좋다는 거죠. 그런 거 정도는 커먼센스야. 근데 화학에도 나옵니다. 천연섬유 면은 수분 흡수성이 좋아. 그러니까 물을 잘 빨아들이니까 정전기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런데 캐러터스라는 사람이 실수로 최초의 합성섬유를 만들어내죠. 자, 최초의 합성섬유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나일론. 그런데 이 나일론이 최초의 합성섬유야. 이런 거는 알아야 돼. 난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알아야 됩니다. 시험 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특징, 매우 어떻다는 게 특징이야. 질기다가 특징이죠. 질기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옷도 되게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정전기가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은 옷보다는 그물이라든가 아니면 낚싯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주로 이용하게 되죠. 그래? 그러면 또 이거 나오고 나서 지금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거의 100% 합성섬유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폴리에스터. 오케이. 그러면 폴리에스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 얘는 요거 구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으로 널리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늘 나중에 이제 교복 입고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보세요. 교복 와이셔츠. 거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폴리에스터. 교복 안. 여하튼 그거 있잖아요. 그거 생활복인가 뭔가. 걔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폴리에스터. 조금 더 좋은 거는 거기에 면 혼방. 왜냐하면 폴리에스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얘네들은 땀 흡수를 아예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입고 땀 흘려봐. 막 땀이 이렇게 막 질질질 이렇게 막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메리 야스를 입는 거잖아. 그럼 이 메리 야스 아니면 니네들이 요즘에 면티 안에가 입잖아요. 그 면티는 면이잖아요. 수분성이 좋죠. 이용해서 좋아하세요? 잠깐만. 네 어머니. 네네.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 시험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턱걸이 하시겠어요? 할수 있지. 집에서 턱걸이 아, 네, 실상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요 어머니. 숙제했다가 안 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 네. 너무 귀엽다. 아이고, 너무 뭐라고? 괜찮아요. 어머니 보내주세요. 알아. 숙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왜냐면 지난번에 시험을 봐가지고 진도를 못 나갔어요. 저버린 고양이들. 네. 오늘 보고 하단이네 여기 되면. 아 어머니 다녔다 보냈어. 그래. 어디를? 저버린 어? 프랭코. 그게 뭐야? 학원이. 학원 이름이야. 학원이는 왜 이렇게 뭐 거창해. 학원이 이상해요. 네. 더 브레이크. 네. 더 부코, 더 브레인코. 알지. 더 브레인콜. 참. 네 중심이에요. 그거 해봐. 네. 해봐. 자, 그래서 얘네들은 널리 이용되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한다면요. 함정섬유는 뭐가 나오냐면 폴리? 에탈린? 뭐? 폴리 힌트. 아크릴. 폴리아크릴. 진짜. 폴리아크릴은 우리 뭐 생각하면 되냐면 털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목 따뜻한 거 이거를 대신하는 섬유 요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갑시다. 야 이거 기가 시간에 안 배웠냐?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지? 그럼 뭐를 대신하는 건데 이제 이 뭐를 대신한다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잖아.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나가는 걸 막는다는 건 들어오는 것도 막는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으면 좋은 데가 어디냐면 뜨거운 곳에 가면. 그럼 우리가 뭐 뜨거운 곳에 용광. 맞아, 용광로도 뜨겁죠. 직업적으로 뜨거운 곳에 가야 되는 분. 소방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폴리아크릴 섬유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소방복에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건 폴리아크릴로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소방복의 일부의 성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다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합성섬유들은 대체적으로 뭘 만들까요? 합성자가 들어가는 거. 석유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는 물하고 안 섞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정전기가 엄청 발생하고요. 거기다가 열에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열 쪽에 이렇게 휙 지나가면 이렇게 우그러들죠. 이게 그럼요. 우리가 이제 옷이라고 하는 걸 합성섬유라고 하잖아. 근데 합성섬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뭐라고 할까요? 몰라. 합성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같은 말이야. 그 다음 합성고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얘네들은 사실은요, 이름만 다를 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너네들은 이런 책 표지가 있잖아. 우리 책 표지는 이거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표지예요. PP 표지라고 하는데 어디서 사셨죠? 이거 문방구에 가면 있어요. 진짜요? 네. PP랑 네. 문방구에서 PP 표지 주세요. 그럼 이거 줘요. 아니 우리 그 분홍색 핑크색 앞에 학원 교재들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PP 표지야.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넓게 판으로 만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쟤를 얇게 만들면 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실 가지고 진짜로 섬유를 만들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게 카페트. 옷으로는 좀 찝찝하죠. 흡다옷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뭐가 나오냐면 의잖아요. 주가 좀 나오죠. 주는 뭐야? 집이잖아. 주거생활. 이거 내가 껐냐? 참 소중히 없다고 껐지. 집안 추워. 씨, 애들은. 네? 아니에요. 자, 주는요. 집 성분.
옛날에 나무로 집을 지었지만 지금은 뭘로 지어? 시멘트. 시멘트. 자, 그런데 이것도 화학이라고 하긴 무리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멘트는 뭘로 만들까요? 셔크야. 오, 굿잡. 시멘트는 탄산칼슘을 가지고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석회암이 굉장히 많은 나라란 말이죠. 그럼 얘를 가열하면 돼. 맞아요. CO 2개 날아갑니다. CO2 날아가고요. 여기서 날아가는 CO2 중요하잖아. 남는 친구가 중요하죠. CAO. 그렇지. 이 CaO, 오케이. 카오.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석회라고 부른답니다. 사석회도 있어요? 어? 사석회도 있어요? 죽는다. 죽는다? 사석. 없어. 얘 하얀 가운데요. 여기에다가 아주 가는 흙, 점토를 섞으면 얘가 바로 시멘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시멘트는 가루가 되게 이제 고운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 입자 큰 거 섞을 거야. 모래나 자갈. 그럼 시멘트에다가 콘크리트. 그렇지. 모래나 자갈 섞으면 콘크리트. 거기다 철근까지 박았어. 철근 콘크리트. 그렇죠. 뭐지? 선생님. 어? 근데 이거 콘크리트 갖다가 배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만들 수는 있죠. 비효율적이라 그렇죠. 지금 뭘로 만들어요? 그냥 금속? 가벼운 금속. 수영 만드는 거. 지금은 금속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이게 예전에 이제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를 썩으니까 가벼우면서 떠야 되잖아. 당연히 무거운 것도 우리 부력이라는 거는 결국 걔가 가볍고 무겁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파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시멘트로도 배를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부력으로 하려면 이거 굉장히 이렇게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깊이 하면 애가 좀 커질 텐데 그 무게를 움직이려면 기름값이 겁나 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안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내 시멘트는 물에 좀 약하대. 약하대. 나는 잘 모르는데. 근데 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식이 되잖아요. 철로 만들면, 금속으로 만들면. 그래서 이제 그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화학적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페인트지. 그 이제 페인트 칠은 물리적 방법이지.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칠하는 거고, 근데 그 페인트 한 번 칠하는데 돈이 엄청나대. 어이구.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아니, 어이구. 그 면적이 얼마나 넓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페인트가 부식이 돼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제 화학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죠. 근데 예전 교육과정에 그런 것까지 화학에서 다 가르쳤는데, 화학적 간단한 원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빠졌어. 자,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까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유리. 쓰는 거 있어요? 네, 어차피 숙제인데요, 뭐. 아하. 숙제. 안 쓰면 숙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고요. 쓰든 안 쓰든 그건 너희들 마음이고요. 일단 집에 가서 그거 다 쓰시는 건 숙제예요. 써가지고 찍어서 보내야 돼요. 이거 참 모르지. 승규야, 그걸 썼자, 그 숙제 항상 배울 때까지 다 채우는 건. 이거 이혼이랑 어. 그거 봐야 돼요? 배운 것만. 한 것만. 그래서 다 채우고 나한테 찍어서 거기 앞에 전화번호 있거든, 책 앞에? 보내는 거야. 선생님. 어. 제 가장 최근 언제 만났었죠? 3달 전. 한 대 때려줬지. 매우 즐겨서 뭐로 이용하죠? 금을 맞죠? 뭐야, 저 새끼 죽는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서 중요한 거 유리죠, 유리. 자, 유리 뭘로 만들어? 규소가 석영. 들어간 O2죠. 이산화규소. 이산화규소. 얘는 바로 뭐야? 석영이죠. 우리 초딩한테 유리 뭘로 만들어 부르면 100명 중에 100명이 뭐래요?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조금 배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 석영. 모래 속에 석영이요. 오케이? 모래 속에 있는 석영을 추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유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유리는 엄청 좋죠. 유리의 최대 장점은 투명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은 바람은 차단하면서 빛은 들어오는 이런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유리 대신에 종이를 썼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럼 꼭 종이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구멍 뚫고 싶죠. 엄마한테 돼지경 나고. 왜 그러나 몰라. 꼭 그렇게 구멍 뚫어져 있어. 밖에 보려고. 구멍 뚫고 어머 나 언제 오나 봐.
아니면 엄마 언제 오나 감시하는 거 우리 엄마 언제 오나 빨리 오나 뭐 이런 거 엄마 먹을 거 사가지고 오나 뭐 엄마 머리에다가 이렇게 열무 메고 장에 팔러 갔는데 요구르트 사온다 다 싫어 얘기하는 거야. 뚫지 않고 문을 조금 열면 되는 거야. 그럼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그 엄마 거기 다시 기워놔. 그럼 또 옆에 또 뚫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료가 나오죠. 아까 이제 LNG, LPG 나온 거야. 이거 LNG와 LPG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LNG는 액화 무슨 가스? 천연. 오케이. 자, 내추럴 가스니까 이거는 L은 liquefied, 액체로 만든 천연 내추럴, G는 가스죠. 그럼 요거와 함께 너희들이 성분이 뭐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 CH4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겠죠. 일명 이 친구는 무슨 가스라고요? 도시가스. 좋은 점은 얘 같은 경우는 뭐 태우면 잘 타요. 그러니까 잘 타요. 웃긴데 말이. 다 잘 타죠. 잘 탄다는 말의 표현은 불완전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 태우면 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런데 얘 봐봐. CO2 하면 뭐라 그래? 온실 효과. 그런데 사실은요. CH4도 온실 효과 쩔어요. 어이구. 아이고. 근데 문제는 차이가 뭐냐면 얘는 공기 중에 그렇게 많지 않죠. 시우튼 CO2는 많죠. 0.03%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공기 중에 얘랑 동일한 비율로 있잖아? 그럼 CH4가 CO2보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비율이 엄청나대요. 효과가. 그런데 다행이죠. 얘가 없는 거. 그런데 얘가 어디서 나오니? 천연에서 물질이 썩으면서 나오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소나 말이 뭐 방귀 끼거나 아니면 트림하거나 초식동물 그럴 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는데요. 비건하라고 해요. 돼지고기만 먹으면 되지. 돼지도. 돼지는 초식동물 아니에요. 얘네들은 초식동물에서만 나오는 거죠. 양. 몰라 난 거기까지. 자, 양이 초식동물이야? 난 몰라. 그래서 LPG는 액화. 자, P는 무엇의 약자예요? 액화. P. 석유. 오케이. 페트롤룸. 오케이. 얘는 액화, 석유, 가스. 그럼 이거는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다. 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끓는 점이 메테인에 비해서 높죠. 그러니까 휴대가 어떻다고요? 용이하죠. 그리고 너네 왜 이렇게 생긴 가스통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써있지. 우리말로 부탄가스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그럼 아까 여기 이 통에는요. 프로펜도 안 들어가고 뭐만 들어가? 뷰테인만. 왜냐하면 얘가 끓는 점이 셋 중에 가장 높죠. 가장 액체로 만들기 쉬워서 근데 그렇습니다. 부탄가스 냄새 맡으면 왜 이렇게 이상해요? 원래 얘네들 다 냄새 없는 가스들이에요. 그런데 가스 세면 눈치채라고. 그렇지. 가스 누출을 쉽게 알아내라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거기다가 섞은 거야. 생각이에요. 모노. 나 거기까지 모르는데? 냄새 맡으면 어지러워지던데. 그 걔는 기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기체들이랑 다 환각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지러운 거야. 근데 너네 그 본드 마시는 애들이잖아. 슈퍼 H10 맞으면 죽어요? 많이 마시면? 여러분, 우리 당연한 거예요. 모든 기체든 많이 마시면 죽어요. 5초도 많이 마시면 죽죠. 5초만 있으면 죽죠. 사기 정도 있잖아. 그래, 그거.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린 얘네들을 많이 마시면 얘네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산소의 퍼센트가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렇다고 산소 퍼센트가 너무 많아. 그래도 죽죠. 그러니까 산소는 21%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뭐 왜 그래요? 그거 나 몰라. 알아. 궁금하면 인터넷 찾아봐. 자, 이제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화학에는 기본적으로 알아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화학이야? 그래서 싫어한다고 내가. 자, 그 다음에 약도 하나 나오죠. 약. 자, 약은 최초의 합성의약품. 아세트. 아스피린. 아스피린. 그렇죠. 이런 거는 알아야 된다는 아세트 거야. 살리실. 그치. 자, 봐. 아스피린은 무엇으로부터 얻어낸 거야? 버드나무. 그렇지. 이런 건 커먼 센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를 추출했냐면 아스피린은 제품명입니다. 거기서 4글자짜리 뭐를 추출했어? 살리실산. 살리실산.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살리실산을 추출해냈죠. 그런데 이 친구는 먹기가 지랄 같아요. 먹으면 써요. 막 구역질 나고 그렇지 뭐 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역질이 막 쿡쿡쿡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먹기 좋게 좀 만들어 본 거죠. 그럼 이거를 먹기 좋게 만들 때 여기에다가 무엇을 반응시켰냐면 아세트산을 반응시켜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제품명은 아스피린. 그럼 이거를 제품명이 아니라 화학 이름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합성어죠. 그럼 얘네들 뭐라고 부르냐면 아세트의 아세틸 형용사로 바꾸고요. 그리고 뒤에 살리실산. 이게 아스피린의 화학적 이름이라는 거죠. 이게 내가 왜 자꾸 이걸 알려주냐면 문제집에서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커먼센스로 알고 있으십시다. 그리고 또 예전 교육과정은 이런 거 만드는 화학적 반응식까지 다 배웠어요. 근데 그걸 배우잖아? 훨씬 더 쉬워. 이게 무턱대고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아닌가 봐. 나는 그런 게 더 쉬운데. 이러니까 화학이 외우는 과목이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 다음에 너네들 잘하는 거 항생제 나오죠. 항생제 뭐 있어요? 네. 그렇죠. 페니실린. 이런 거 정도는 약에서 좀 알고 넘어갑시다. 근데 이거 가끔 뭐 나오는 줄 알아? 아스피린은 항생제다. 그거 큰일 난다?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래. 그러면 큰일 나는겨. 아스피린은 언제 먹어요? 배 아플 때. 아플 때. 그런 걸 무슨 제라고 그래? 진통제. 아플 때만 먹나요? 열날 때도 먹죠. 해열 진통제. 그렇지. 얘네들은 해열 진통제. 해열 진통 다 안 들어가는데요. 조금만 계속 새로 썩으로 지랄이 진짜. 열나고 배 아플 때 앞에는 뭐였어요? 열나고 열나고 배 아플 때. 배 안 써도 돼. 열나고 머리 아플 때 써도 돼. 굉장히 아플 때. 그러니까 이게 애들은 아플 때 먹는 거고 진통제만 생각한다고요. 열날 때 잽싸게 먹는 게 저거예요. 타이네롤. 그렇지. 나도 타이레놀 먹어요. 나는 뭐 타이레놀 먹는 건 타이레놀도 살리실산으로 만들어요. 오이. 오.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를 반응시켜서 만드냐가 달라지는 거야. 저다 그러면은 뷰테인 합성시키는. 닥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 지금 한 거는 바로 뭐냐면요. 이런 우리 이제 일상생활이잖아. 그때 나오는 게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한단 말이죠. 탄소화물? 그럼 탄소화물은 너네 집 다 한 번 배웠잖아요. 탄소와 포함된 화물. 이런 걸 우리 탄소화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종류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비전애들 종류 지랄하네. 뭐예요? 써! 알았어. 그 설탕, 포도당, 에탄올.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추워, 또 추워, 또 추워, 또 추워. 또 추워, 또 추워. 추워. 왜요? 이해가 안 되지? 네. 저 추워. 이들이 40년만 내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겠지? 저 산삼 한 10뿌리 먹어야 되나 봐. 5분이 더 차가워진 걸 밥을 좀 많이 드셔보시는 집에 밥이 없어. 밥 해주는 사람이 없어. 니네 엄마가 밥 해주잖아. 저 오늘 일주일 동안 햄버거 7개 먹었어요. 1한 먹어. 몸 관리 왜 안 왜 하네? 어때서 그런 거야? 얘를 몸 관리 안 해 이제. 그러고 초심 잃었어. 아니 살이 안 찌는데요. 아니 그런데 봐봐 호야 그 근육 있잖아. 그래 초심이 잃었는데 왜 유지되지 몸이?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탄소 화물이란 뭐를 기본으로? 탄소를 기본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한 화물 탄소화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탄소화물은 종류가 어떻다는 거야? 엄청나게 다양하죠. 탄소가 그래서- 들어가 있으면 탄소화물이에요? 당연하죠. 탄소만 있으면 탄소 화물 아니야? 탄소와 기타 원소가 화합한 물질이죠. 그런데 이게 종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는 C와 H로만 이루어진 화합물들을 다루게 되죠. 이게 바로 CH4, C3H8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탄화수소라고 부르죠. 그럼 아까 했던 거 탄화수소 CH4 탄화수소죠. C3H8 탄화수소죠. C4H10 탄화수소죠. 그런데 얘네들의 중요한 특징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모든 탄화수소는요. 이 탄화수소는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에 안 녹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우리 이제 뒤에서 배운 거를 한다면 C와 H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럼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은 극성이죠. 그럼 오케이. 용해성은 유유상종이잖아. 극성은 극성끼리 용해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물질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이들은 탄화수소는 석유의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는 물과 안 섞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에 안 녹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 중에서 이제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아까 끓는 점을 얘기할 때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0.5라고 그랬잖아요. 이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탄소의 개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들의 끓는 점도 점점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유인력이에요, 여러분. 질량이 증가하면 그들끼리 당길 힘이 어떻게 돼? 세져요. 증가하죠. 그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그런 원리를 배우는 것도 화학2예요. 화학2에서 왜 분자량이 크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지를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화학1에서는 그냥 외우는 거야.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 즉 분자량이 증가하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탄소화물에 속하는 건 C와 H와 그거 말고 기타 등등 들어가는 거죠. 에탄올. 이건 탄소화물에 속하지만 탄화수소는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아세트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탄소화물이지만 탄화수소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런 탄소화물들은요. 시험에 엄청 나오는데 탄소화물 중에서 아까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에탄올하고 메탄올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에탄올. 자, 에탄올이라고 하는 걸 통틀어서 우리 알코올이라고 하잖아요. 자, 알코올 한번 볼까요? 알코올은 어쩌고 저쩌고 뒤에 뭐가 붙은 거? OH. 이걸 사실 멋지게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코올은 자, 1번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온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산화가 아니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NaOH처럼 OH가 떨어져 나와서 OH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부르죠. 그럼 이온화가 되지 않을 때는 이거는 알코올. 말 끝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뭐 추워? 손 왜 들었어? 나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은요, 우리 물도 어떻게 그려? HOH잖아요. 그럼 물하고 비슷한 성질이죠. 모든 알코올은 물도 극성입니다. 물은 알코올이라고 안 하고요.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근데 알코올하고 성질이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럼 여기는 얘네들은요, 알코올은 물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녹아요. 물에 아주 잘 녹아요. 얼마나 녹니? 거의 무한대급으로 잘 녹죠. 그리고 알코올들은 휘발성이 되게 좋죠. 또 휘발성이 좋다는 건 뚜껑 열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불이 붙죠. 그런 불이 붙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인화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알코올의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바로 그거. 우리는 알고 있는 물질들의 대부분은요, 물에 녹으면 기름에 안 녹고 기름에 녹으면 물에 안 녹죠. 그런데 알코올, 이 친구는 물에만 잘 녹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잘 녹아요. 기름에도 잘 녹죠. 그럼 기름 성분을 녹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름 U자를 써서 무슨 용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알코올은 대표적인 유기용매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를 닦을 때 물걸레로 닦는 것보다 여기다 뭐를 칙칙 뿌려서 닦으면 좋아. 알코올을 칙칙 뿌려서 닦으면 일석삼조. 왜요? 물때, 그렇지. 물때, 기름때, 소독 한꺼번에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식탁을 닦을 때 니네 집에서 엄마 그냥 이렇게 물걸레를 닦으시잖아요. 거기다가 니네들이 알코올 뿌려드려 닦을 때 그냥 칙칙 뿌려드리면 이제 같이 닦는 거죠. 그럼 짱. 술 부을까요? 집에 술 많아? 아니요. 우리 집에 마실 술밖에 없어가지고 술 안 돼, 아까워. 알코올 손소독제로 하면 그게 뭐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에탄올이 시험문제 끝나 나오는데요. 에탄올은 말 그대로 술이죠. 술이야. 마시면 해롱거리죠. 그럼 얘 구조를 그려볼까? 탄소는 결합선이 몇 줄? 4줄. 4줄. 거기에 H는 결합선이 몇 줄이야? 한 줄. 한 줄. 그래서 에탄올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common sense. 얘들아, 술은 어떻게 만들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바로 술 만드는 거 포도로 만들죠? 그럼 무슨 주야? 와인. 와인, 포도주 좋아. 쌀로 만들죠? 막걸리. 보리로 만들죠?
맥주. 오케이.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 안에는 맛있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포도당. 포도당이 들어있다는 거죠. 포도당이는 어느 것으로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당근이죠. 그런데 기타 등들의 성분에 따라 그 술이 제대로 만들어질 거냐, 그 성분이 방해를 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경험적으로 만들었겠죠. 그럼 여기 있는 포도당이, 자 여기다 이런 말을 써볼까요? 뭐 되면? 발효되면. 얘네들은 거꾸로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가 아빠는? 어머, 그러면 이제 술이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 있는 이 술이라고 하는 건 어머나 이런 거 있네. 알코올 저성질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걸리 사다 놓고 안 마셨어. 냉장고에서 한 달쯤 지났죠. 그럼 막걸리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아 시원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술을 내비두면 시큼해져요. 그렇지. 그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거 신 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 식초. 그거가요. 아세트알데. 그렇지. 중간 과정에 물질이 있어요. 그럼 그 중간 과정의 물질, 얘네들이 발효가 되죠? 그럼 발효가 되면 이거 우리 몸에 들어가도 똑같은 거야.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발효라는 말 대신에 산화 또는 분해라는 말을 쓰죠.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른 거야. 그럼 우리 몸에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서 머리가 졸라 아프게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머리가 아프다는 건 우리 몸에 독성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독성 효과를 나타내는 거 바로 자 여기서 수소 2개나 꺼져. 몸에서 수소 2개를 빼갑니다. 이게 분해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저게 뭐만 남게 되니? CH3에다가 가운데 C죠? 요 C에다가 O 2줄, H 1줄 이런 게 남게 되죠. 그럼 이렇게 뒤끝머리에 이렇게 CHO가 붙어있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외웠었냐면 알데하이드. 그럼 이 친구는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부르죠. 자,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바로 요것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술 때문이 아니에요. 아세트 알데하이드 때문에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런데 얘는 독성이 있죠. 그럼 우리 몸에 독성 성분이 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분해를 해야 돼? 간에서 분해를 하죠. 그럼 술을 마시면 얘네들이 우리 간을 무리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고 원인은 술이지 뭐. 근데 이거를 몸에서 생기는 족족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얼굴이 안 빨개지는 나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왜? 간이 무리하니까. 그래요? 나는 효소가 걔를 막 분해를 하는 거고요. 왜냐면 어떤 날 얼굴 졸라 빨개져. 피곤한 날. 되게 신기하죠. 피곤한 날은 보통 피곤할 때 술 마시거든. 얼굴 빨개지고 조금 더 쓰러져서 자고 있죠. 술 아시지만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꼭 애새끼들 막 대학 가고 술 졸라 처먹죠. 대학 간 애들 찍어 올리는 카톡 프사가 뭐야? 술병. 막 소주 막 10병 이렇게 막 찍어서 올리고. 아이고 이 새끼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과정이야. 이게 한 번 더 들어가면 여기에 산소 하나가 이렇게 끼어 들어갑니다. 이런 기자가 다 필요 없고요. 그럼 쟤는 CH3는 그대로죠. 거기에 C, 자, 살짝 위치 바꿀게요. OOH. 바로 이게 뭐야?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발효하잖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막걸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듯 우리 몸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가는 이유는 가장 쉽게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저 단계까지 가는 거래요. 근데 이산화탄소 물로 쪼개지는 것보다 얘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우리의 혈액이 산성화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생명이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자가 없을 것 같지만 되게 많다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 하던데 그 단계까지 가면 식구들도 포기한대요. 왜냐면 그건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얼굴 막 까매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단계까지 간 거래요. 그냥 단순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몸까지 망가진 그런 알코올 중독자인 거지. 주정뱅이? 저 새끼야 죽는다 너. 자, 뭐 여하튼 그런데 아세트산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초라는 것까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식초는 아세트산을 물에다 타서 먹는 겁니다. 산의 몇 %?
6% 수용액을 식초라고 부르죠. 물론 100%를 뭐 먹는다고 말리진 않지만 100% 아세트산 마시면 마시다가 뱉겠죠. 목 졸라 따갑고 아무리 약한 산이어도 힘들죠. 그래서 100% 아세트산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빙초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100% 아세트산도 상온에서 액체야. 근데 얘가 왜 앞에 빙자가 붙니? 얘는 어는 점이 몇 도밖에 안 되냐면 17도. 그러니까 물은 0도까지 내려가야 얼잖아요. 그런데 아세트산은 조금만 낮아지면 지금 얼지 않을까? 아이 추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 뭐가 붙는 거야? 얼음 빙자, 빙초산. 어? 녹는 점이 어느 점이죠? 당연하지. 그래. 야, 지금은 액체니까 당연히 어는 점이라고 표현하지. 야, 물에 녹는 점, 그럼 졸라 웃기잖아. 물한테는 어는 점이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얼음한테는 녹는다고 단어를 써야 되겠고요. 그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법에 맞게 써야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이 정도고요. 저도 메탄올도 한번 해야 돼. 메탄올도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럼 메탄올이 이렇게 됐잖아. 여기서 수소 2개 빠지죠. 자, 수소 2개 빠지고 식서봐. C 하나 남죠? H 몇 개 남아? 2개. 2개 남죠? O 하나 남죠? 그럼 걔네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H 2개.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H 2개 오라면서요. 당연하죠. 이렇게 쓰는 건 시땡식, 시성식. 이렇게 쓰는 건 분자식.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우리 뭐라고 불러? 폼!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자, 폼알데하이드가 세집죠. 그렇지. 세집두부굴의 원인 물질. 왜냐하면 얘는 본드 접착제. 너네 접착제로 써야 돼. 본드의 성분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머리 아픔의 주성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갔어. 그럼 걔는 뭐까지 갈까? 이거 똑같아요. 요거에 뭐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산소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그럼 HCOOH. 자, 얘네 앞에 H자가 붙으면 이걸 뭐라고 하죠? 폼산. 사실 나는 너네들한테 이렇게 이름과 식을 다 외우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고위 과정에서 이름은 필요 없어요. 얘는 알아야 돼. 아세트산과 에탄올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식만 알면 돼. 카복시산이다. 그러면 얘가 무슨 성이라는 거? 산성. 그런데 이 산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폼산을 갖고 있는, 폼 나는 산을 갖고 있는 애. 나는 개미.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곤충에 들어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폼산. 이런 건 커먼센스. 아직 화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런 건 커먼센스. 그러니까 너네들이 개미한테 안 물려봤잖아요. 개미한테 물리면 진짜 이게 딱 물린 부분이 이렇게 부어올라요. 물론 심하지 않아. 모기 같은 거예요. 모기는 되게 이제 간지러운 게 주잖아요. 안 그러면 걔네 안 보고 오르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냥 이 자체만으로 이렇게 부어올라요. 그게 바로 폼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자신을 방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는 거기 뭐야. 매니큐어 지우개로 쓰이는 거? 아세톤. 아세톤 같은 경우는요. 식은 내가 이렇게 써주지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식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게 구조가 봐라. 얘도 CH3CO 똑같죠? 얘도 CH3CO 똑같죠? 구조가 똑같으면 이름들이 다 똑같아요. 여기 아세트, 여기도 아세트죠? 얘도 아세티그까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근데 뒤에 똑같은 애가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보나 이쪽으로 보나 똑같죠, 구조가. 이게 아세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럼 여기 아세트에다가 요렇게 써서 아세톤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탄소화물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아세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얘를 딱 봐서 뭐야? 처음 보는 거지만 탄소화물이구나.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41번. 에이씨. 저 새끼 뭐야. 봐봐, 이거 에탄올이죠? 예. 그럼 H 하나 빼고 OH 붙였잖아. H 하나 더 떼고 OH 또 붙이면 안 되나? 돼, 안 돼? 당연히 됩니다. 이거 다 가능한 거야. 그럼 OH가 2개 붙었죠. 이런 건 처음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동차에는 항상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C가 2개니까 이름은 에타로 시작하죠. 얘네들은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왜 들어가냐면 자동차에 물이 계속 출하난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 냉각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그 냉각수가 얼면 안 되거든. 얼지 말라고, 아니 불장, 얼동장, 네. 얼지 말라고. 자동차 부동액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떤 원리야? 물에다 소금 넣으면 어느 점이 낮아지죠. 뭔가 녹아 들어가면 어느 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에틸렌 글리콜을 넣으면 알코올이잖아? 알코올이에요. OH 같은 알코올. 이가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거의 물에 무한대급으로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소금은 녹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넣어서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틸렌 글리콜 같은 경우는 어느 점을 영하 40도까지 낮춘대요. 어이구.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얼 일이 없다는 거죠. 러시아로 물론? 멀지 않을까요? 그죠? 다른 거 쓰죠. 그때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 걸 배우면 I don't know. 그 이제 그 너는 찾아봐. 그런 거 궁금하면 찾는 거야. 저쪽 아주 추운 극지방에서는 자동차 부동액으로 뭘 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여기 다 채우느라고 지금 힘들었죠. 자 오늘 채운 거 다 시험. 그 다음에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했잖아. 자 화학과 우리생활 8페이지. 그러니까 1번 문제부터 9쪽부터 많지 않을걸요? 13페이지까지 이제 이렇게 숙제 낼 거야. 9쪽부터 13번까지. 그러니까 문제 28번까지. 아 28문제밖에 안 되네. 얘는 이게 좋구나.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서 28번까지 숙제. 여기 꼭 책을 정독하세요. 난 이제 막 지금 막 번개불에 콩 붓듯이 수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정독하시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주황책은 필요 없죠. 주황색은 필요 없고 핑크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완자도 필요 없죠. 저 완전은 완자도 필요 없죠. 완자 가지고 가세요. 너 이거 너 다음 시간에 갖고 와. 완자 필요 없죠. 너 푸른 거 해줄게. 저 새끼들 안 풀었잖아. 완자 필요 없죠. 어. 앞으로. 네. 뭐 아까 전에 저랑 같이 쌤 영상은 지금 바로 올라갔나요? 네네네 올라가요.